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전환길은 밀정이다. 극우 내부에서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강훈 측에서 다음 달에 있을 강복절 집회를 전환길과 따로 개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신의 한숨 신의 식은 전환길은 간첩이다 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갈라져서 분위기 깨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보낸 간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들 북한 가보세요. 장군님 만세할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의 한마디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전환길에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를 분열시키는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전환길이 보수 계매를 위해 침투한 밀정일 가능성을 우스갯소리로 언급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내부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문재인 사랑해요 하면서 내부만 또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3년 전 대선 때 윤석열 지지 선언하면서 자치를 감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흔히 똥파리 밀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전환길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 사랑해요, 윤어게인, 윤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내부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지 않을까. 전환길이 오른쪽으로 너무나 평중하다 보니까 정강훈의 구역까지 침범을 해버렸죠. 그래서 영역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국힘의 분열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사실로 드러난 홍준표의 발언, 당비 한 번만 내도 투표권이 있었다. 당원 19만 명 급증,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19만 명이 움직였다는 것은 신천지 10만 명 가입설가, 통일교, 어중이 떠중이 종교까지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19만 명이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뤄졌고요. 기사를 보면 2021년 3개월 당비를 내야 하는 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내고 바로 투표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홍준표를 이기고 최종 후보로 출마한 것이죠. 실제 보도에서도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홍준표로 몰렸는데 당원에서 윤석열이 또 이겼죠. 실제 보도에서 1,000원만 내면 대선 후보 뽑을 수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눈치도 없는 권성동은 윤석열 지지자 당협 11만 명, 애각단체 수만 명이 가입했다. 이게 실토한 부분이나 다름없죠. 그 당시에 윤석열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홍준표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이원정당 국힘 해산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에 뒷받침하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이런 말을 하죠. 홍준표가 말한 대로 정당 해산 빌미 준 게 맞냐? 이 부분에서 맞다. 신천지, 통일교, 전환길, 정강은 모인당 돼버렸다. 사이비가 모인당 됐다 이 말이죠. 이원정당 심판에 빌미 줬다라며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다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사람이 김건희 오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보세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에서 고개 숙이면서 도망가는 모습이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요즘 누가 억대의 현금 다발을 집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붙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일가 압수수색에서 나온 억대의 현금 다발, 그리고 이우환 작가의 그림, 자, 감정서도 있는 진품 그림이었습니다. 자, 많게는 수천만 원의 가격이 나가는 국내 작가 중에 인지도가 가장 높은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신구 명품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수두룩하네요. 집에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장모 집에도 이렇게 많았다는 거. 그리고 김건희 목걸이는 짝퉁이었습니다. 모조품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렬 번호가 없어서 감정을 맡길 필요가 없는 모조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조품 가격은 500에서 600만원. 모조품이 웬만한 명품보다 더 비싼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야, 이거 말이 되나요? 또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었죠. 많은 분들이 오빠네 장모집에 가져다 놨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또한 저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건희는 4번 정도의 관련 해명이 바뀝니다.
자, 오늘 바뀐 해명은 오빠에게 내가 사준 목걸이다. 그걸 빌렸다. 지인이라면서요. 오빠한테 먹거리를 사준 이유가 뭡니까? 그걸 또 왜 빌립니까? 왜 짝퉁을 사줬죠? 근데 그게 왜 오빠네 장모 집에 있죠? 오빠를 사줬는데 오빠가 장모에게 선물을 줬다는 겁니까? 정말 국민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리얼미터 기준에서 1일 지지율 조사를 보면요. 22일. 이게 22일 때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치, 취임 이래 역대 최고치를 65.2. 22일 날 찍죠. 자, 그런데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이때가 뭐냐? 23일 기억해 주세요. 자, 23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태. 그리고 뭐 이건 다 떨어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24일도 그렇고요. 25일도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강선우 사태입니다. 사태. 한마디로 지금 보시면요. 자, 이때부터 지지율이 오릅니다.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강선우 장관 임명 기사가 쏟아지면서 조금 떨어지다가 오릅니다. 올라요. 그래서 최고치를 찍죠. 최고로 많이 오릅니다. 이때는 아마도 시민들이 강선우 임명했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을 때의 기간에 폭등하죠. 그러나 강선우 사태 이후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자,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떨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 오히려 강선우 후보를 지켰다면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지 않았을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치 찍었을 때가 강선우 후보 임명 기사가 쏟아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다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겁을 먹을 필요 없이 강선우 후보를 임명 처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그게 내가 생각을 거기에서 살펴가지고. 해탈 땅이 100만 원밖에 안 남는다든가. 그 비용은 단지 이제 그 나무 가격 요건데요. 그 나무가 30년 커는 동안 예를 들면 탄소 포집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계산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오늘 너무 많은 분이 계시고 또 예. 문제를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시간 맞습니다. 아까우니까. 예. 이게 전에 제가 이 논쟁 주제를 준비하라고 한 거는 예.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대한 좀 믿음이 좀 큰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 제야의 고수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예.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예.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니까 네. 논쟁도 하고 예. 필요한 과학적 검증도 좀 하고 하면 예. 저는 이게 왜 산림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 얘기를 든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거든요. 한 10수년 된 것 같아요. 예. 이 결론이 안 나오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돈은 1년에 몇천억씩 들어가고. 예. 이거 예산 편성 전에 결론은 좀 알겠습니다. 내야 되겠는데 예. 먼저 정리하고 국무회의로 가져오시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저기 전문가가 한 분 계시죠? 준비할 때요,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간벌과 산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정해놓고 매년 그 총량을 넘어서는 만큼을 간벌해서 그걸 바이오매스에 그 소위 재생에너지의 자원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많고요. 의외로 그 비중이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다만 우리처럼 모두배기를 하지 않고 매우 체계적으로 간벌을 하는데 체계적인 간벌을 위해서 임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에 토론을 할 때 해외에 특히 일본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사례를 비교해서 토론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산림청에 농림수산부가 환경부 관련 부처하고 당연히 환경부가 중요한 관련 맞습니다. 부처잖아요. 예. 저는 김성환 장관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간보를 잘해야 된다 그런 입장. 임도도 내야 된다는 쪽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삐쭉삐쭉한 산에 과연 임도를 내서 대기도 우리는 임도를 내서 관리를 할 만한 데는 다 밭으로 만들었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아요. 그리고 자살 문제는 이거는 복지부가 준비를 하셨는데
충분히 좀 사례 조사나 각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집단 이런 데 다 의견들 잘 모은 건가요? 계속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난 네, 거죠? 네, 아직 좀 진행 또 중입니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장인 코끼리 만지듯이 하면 안 되니까요. 자, 자살 문제도 현황을 아는 거는 뭐 읽어보면 되니까 나중에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각 외청들 보고를 받다가 말았죠. 외청 다 끝났나요? 조달청 하나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밖에 못했죠. 얘기하다. 그럼 다음 국무회의 때는 여러분 그 외청 보고는 일단 중단하고 각 부처 순서를 정해가지고 주요 현안, 주요 개혁 과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처부터 할지는 총리께서 미리 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뭐 국무회의 하고 필요하면 별도 시간을 좀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업무보고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는 이제 부처별로 2개씩 돼 있는데요. 2개씩이요? 그걸 그런데 이제 그 형식은 사실 부처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부처 업무보고도 있지만 또 같이 토론도 하시자는 그런 취지여서 네, 그렇습니다. 예, 국무회의 토론 이 시간과 부처 단독 업무보고 형식하고 상의해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각 부처들이 너무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례들 한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여도 다른 부처들이 그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 혹시 모르는데 그래도 한 번은 스크린하고 각 부처들이 다른 부처에 이런 주요 현안이 있구나. 그리고 대개 의제들은 다 다른 부처에 관련이 있어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산재사고만 해도 노동부 현안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노동부 독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전 부처가 나서가지고 관계된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무슨 통계 자료니 이런 거는 그냥 보고할 때 서류로 대충 하면 되고 주요 현안, 예, 각 부처의 개혁 과제 이거는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부처를 국무회의에서 하고 그 중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뭐 각 부처만 해야 될 게 있어 따로 떼고.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부처를 한 그룹핑을 서너 부처로 묶어서 그래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 부처는 따로 할 건 따로 하고. 예. 관련 부처 몇 군데만 할 건 몇 군데로 하고. 예. 같이 공유해도 괜찮은 거는 국무회의 할 때 그냥 신속하게 쭉 한번 훑어보고 나가고. 방식을 2개를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 단계별로 하죠. 예. 그 다음부터 하고 필요한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몇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끝나시면 좀 몇 부처부터 하루에 한 2개 부처 정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안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요. 아, 네. 네, 보고를 추후해드리고 네. 논의를 국무총리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한 의견을 해야 되니까 회의는 비공개로 바꾸고 현황감 짧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죠.